보면 일과 에너지의 기본적인 것들은 했어. 그리고 하나의 물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물체가 섞여 있었을 때도 어떻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지도 보여줬고, 그러면 보존력이 작용하지 않고 비보존력이 있다고 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만약에 마찰이 있어. 에너지는 보존되니? 그래도 에너지는 보존돼. 단지 마찰이 있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역학적 에너지, 언제나 에너지는 보존돼. 단지 형태만 다양하게 바뀌는 뿐이야.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 뿐이지 에너지의 총량은 바뀔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근데 왜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그러냐? 우리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같은 것도 하잖아. 에너지는 사실은 감소하는 게 아니거든. 총량은 보존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아껴 쓰라는 얘기가 뭘까? 응? 다시 전기 에너지를 돌려보낼 수 없어서. 자, 에너지를 절약해서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를 줘야 돼. 그래서 절약하라는 거야. 됐니? 우리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형태의 에너지가 뭐냐면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과학기술로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저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의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떤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 일을 하겠지. 사실은 2kg짜리 물체를 1m 높이로 들어 올리는 일을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걸 직접 하려면 사실은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니? 최소한 20N.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이 필요해. 그치? 그래서 이 물체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리가 얼마니? 1m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얼마겠니? 20G의 중력이 한 일을 해야 돼. 그치? 근데 내가 이 일을 직접 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야. 되겠어? 네. 너 유연이야, 승연이야? 유연아, 거기 문 열어. 라고 하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 일이요. 문을 돌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또 회전시켜봐. 자, 또 회전시켜. 네. 지금 제가 무슨 방향으로 회전시키니? 반시계 방향. 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봐. 그쵸? 자, 저 문을 돌리고 있죠. 됐어. 문을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랬어? 돌림이. 닫아 이제. 닫아. 자, 그러면 너네 돌림이 말이죠. 물체가 이렇게 여기 축을 중심으로, 그쵸? 내가 힘을 주면 사실은 이 물체는 옆으로 가지 않고요. 위아래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쵸? 내가 여기에다가 얘를 기준축으로 돌 건데 여기를 우리가 받침점 이렇게 얘기해요. 받침점 이렇게 얘기하고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냐면 2m 떨어진 곳에 내가 힘을 쿵 하고 눌러서 줄 건데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무조건 90도 방향으로 힘을 줘야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0N의 힘을 줬다고 쳐봐. 그러면 잠시 후에 이 힘을 받은 애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얘가 이렇게 와. 그러면 얘는 회전한 겁니다. 이동한 게 아니고. 그죠?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받침점의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죠? 얘는 받침점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몸체만 회전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동한 게 아니고 회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돌림힘이라고 할 거예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너네 나한테 한번 배운 적 있는데, 그렇죠?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켰냐면 보시는 것처럼 얘기해봐. 이거 어느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저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을 주는데 이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곱하시면 이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돌림의 크기야. 그러니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수직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눌렀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회전했어요. 그러면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0Nm 이렇게 쓰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그 돌림힘을 받아서 물체가 회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석한 물리 용어 중에 제일 잘못 해석한 건데요. 얘 힘이니? 아니요. 힘이라면 당연히 뉴턴이어야죠. 그죠? 얘 뉴턴미터야. 돌림힘은 힘이 아니야. 그럼 뉴턴미터라는 단위 한 번 들어본 적 있는데? 그럼 이거 줄로 바꿀 수 있니? 이거 안 돼요. 줄은요. 힘을 줘서 물체를 끌고 간 이동 방향이 2m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동한 게 아니고 회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돌림 힘은 1도 아니야. 됐어? 그래서 그냥 단위는 뉴턴미터만 써야 돼. 다른 단위 안 돼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돌림 힘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던 것처럼 시소가 있어. 이 받침점을 기준으로요. 아빠가 왼쪽에 1m 떨어진 곳에 우리 아버지가 80kg짜리 아버지가 앉았어. 그러면 아빠는요. 받침점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한 방향 몇 뉴턴의 힘을 주고 있니? 800N. 됐어? 그래서 아빠는 이 시소를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죠. 반시계 방향. 그럼 아빠가 반시계 방향으로 주는 돌림은 사실은 800에다가 곱하기 2란 값 800Nm가 아빠가 주는 돌림의 크기야. 그치? 근데 내가 얘를 회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은편에 아들이 앉았어. 20kg짜리 아들이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도 눌러주는 돌림힘을 주니까 얘가 회전을 안 해. 그러면 그러려면 됐어? 아들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돌림힘을 주기 위해서 얼마 떨어진 곳에 앉아야 아빠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니? 4m야. 됐어?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200N의 힘으로 4m 떨어진 곳에 주면 얘가 같은 크기의 돌림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돌림힘 평형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 자, 그러면 이 돌림의 평형 상태가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 4대 1이야. 그럼 거리비가 몇 대 몇이어야 되니? 1대 4야. 그래서 힘의 비와 반비례하는 거리비가 있으면 돼.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물체를 눌러서 얘가 이제 이렇게 갔다고 치자. 그래서요. 실제로 얘가 2m 눌러줬어. 그러면 아빠는 몇 미터 올라가니? 몇 미터? 아들이 4m, 2m 눌렀어. 그럼 아빠는 얼마 올라가? 0.5m 올라간다. 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고 있는데. 그러니까 길이가 1대 4면 요거 올라간 높이비도 1대 4여야 된다. 이래. 요런 얘기야. 자, 그래서 물체가 양쪽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이 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돌림힘 평형이라는 얘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돌림힘 평형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시소라고 하는 인간이 사용한 첫 번째 도구 지뢰야, 지뢰. 알겠어? 그 지뢰의 구조는 아까 봤던 시소처럼요. 받침점이 있고 짧은 쪽에다가 보편적으로 물체를 놓고요. 1m 떨어진 곳에 그리고 긴 쪽을 내가 쿵 하고 누를 거야. 5m 떨어진 곳에 몇 뉴턴의 힘으로 누르면 최소한 아이가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되겠니? 40m. 네. 길이비가 1대 4니까 힘의 비가 1대 5니까 힘의 비로 5대 6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40N 이상의 힘으로 눌러야 얘가 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이 지뢰 구조를 보면요. 물체가 있는 지점을 우리가 작용점, 받침대가 있는 곳을 우리가 받침점, 그리고 힘으로 꼭 누르는 부분을 힘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으로 구성된 걸 우리가 지뢰야. 이렇게 굳이 안 생겼어도 라고 얘기하는데 지뢰의 종류가 있어요. 지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표준적인 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거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 있고 받침점 다음에 힘점 있는 이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서 얘를 일종지레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 일종지레를 딴 게 바로 얘입니다. 누구라 그랬어? 가위. 그죠? 여기가 무슨 점이야? 힘점. 여기가 무슨 점이야? 받침점. 여기가 무슨 점이야? 작용점. 이 순서니까. 그래서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니까 얘는 일종지레의 원리를 따랐어 라고 얘기하고요. 지레는 2종지레도 있고요. 3종지레도 있어요. 2종지레는 기본적인 패턴에서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힘 방향만 바꾸면 돼. 천천히 써도 요거 두 개의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에 힘점이 있는 대표적인 게 병따개였지. 됐어? 병뚜껑이 이렇게 있어서 병뚜껑을 들어 올리는 병따개라는 게 있는데 병따개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이 병따개를 이용해서 뚜껑을 들어 올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꼭 누르고 있는 뭐겠니? 받침점. 이게 병뚜껑을 들어 올리는 뭐겠니? 작용점. 내가 여기를 힘주니까 얘가 뭐겠니? 힘점. 이 구조야. 그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라고 칠 거고요. 그렇죠? 병뚜껑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300N의 힘을 줘야 뚜껑이 올라간대요. 그럼 내가 여기 줘야 되는 힘이 얼마일까요? 300을 만들려면. 150. 아니에요. 왜냐면 길이를 잴 때는 받침점으로부터 양쪽의 길이를 재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받침점이 여기 있으니까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는 1이고요.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3이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길이비가 1대 3이니까 힘의 비는 3대 1이어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주는 힘은 100N의 힘만 줘도 이 뚜껑은 열려요. 이런 얘기야. 이해돼? 이런 얘기야. 이걸 이용한 게 작두라는 아이도 있다 그랬어요. 작두. 여기 대가리 자르는 거. 그쵸?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대가리 자르는 작용점. 여기가 힘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라고 치면 자, 작용점까지의 길이와 힘점까지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니? 1대 2란 말이야. 그러면 대가리를 자를 때 200N의 힘이 필요하면 내가 줘야 되는 힘이 얼마냐? 2대 1이니까 100N의 힘을 주면 돼. 이런 얘기잖아. 그쵸? 이게 이종지레야. 자, 그 다음에 3종지레는 이 스탠다드한 일종지레에서 아까는 앞을 바꿨으니까 지금 뒤에 있는 순서를 바꾸면 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 힘점 다음이 받침점이 있는 이 구조란 말이야.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쪽지게도 있고요. 그죠? 노서 보면 쪽지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게 낚싯대도 있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낚싯대에서 물고기가 이제 물려와.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를 손으로 잡고 있고요. 여기 이제 위를 돌려요. 그런 거잖아. 그럼 손으로 잡고 있는 여기가 받침점이 되고요. 여기가 위를 돌리는 힘점이고요. 물고기가 올라오는 여기가 작용점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가 1이면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길이는 2대 1이야. 그러면 힘의 비는 얼마야? 1대 2야. 그러니까 내가 20N짜리 물고기를 들어 올리려면 적어도 힘은 얼마 필요해? 40N의 힘을 줘야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인간들은요. 지뢰를 이용해서 다양한 도구를 만듭니다. 그 지뢰를 이용해서 만든 다양한 도구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배우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이런 뭐가 있습니까? 돌을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 도르래만 봅니다. 반대편의 실을 잡아당기면 얘가 끌어올라가면서 도르래가 도니까 도르래야. 그렇죠? 도니까 도르래인데 얘는 아무리 돌아도 도르래 자체가 물질처럼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그 높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고정 도르래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사실은 물체가 올라오면서 도르래도 같이 움직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 도르래를 우리는 움직 도르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지뢰를 이용한 거야. 그러면 고정 도르래는 몇 종지일까? 어디가 받침점일까? 그걸 찾아야죠. 고정 도르래 어디가 받침점일까요? 어딜 중심축으로 돌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 가운데 여기가 받침점이야. 그치? 그러면 받침점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여기가 작용점, 받침점, 여기가 힘점 이렇게 되겠네. 맞아? 여기를 땡기니까 여기 힘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가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그러면 길이가 1대 1이니까 힘의 비는 1대 1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110N짜리 물체를 들 때는 얼마의 힘을 줘야 돼? 10N의 힘을 그냥 줘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요. 도구이긴 하지만 무거운 물체를 가벼운 힘으로 들 수는 없어요. 그럼 저런 도구를 왜 씁니까? 고정도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얘는 고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힘을 위로 줘야 되는데 내가 고정도를 사용하니까 힘을 뭐 하면 돼? 아래로 내리면 되죠. 그래서 고정도를 사용하는 목적은 힘의 방향 변환이에요. 힘의 방향만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쓰는 거지 힘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고정도로에는 10N짜리 물체를요 힘을 줘서 1m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럼 물체는 10N짜리가 1m 올라가면서 물체가 받은 힘이 10줄이야. 그럼 사람이 한 일은요 당연히 똑같이 10N의 힘을 줘서 1m 잡아 당겨야 1m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한 일도 10줄이란 말이야. 그러면 고정도를 사용하면 힘에도 변화가 없고 거리에도 변화가 없고 한일에도 변화가 없어. 단지 고정도래를 사용하는 목적은 힘의 방향만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정도래는 일종질에 사용했다. 맞죠?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라 일종질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고정도래구나. 그러면 움직도래는요. 똑같이 10N짜리 물체를 1m 들어 올리고 싶어. 그쵸? 이겨라. 네. 정신. 얘 끌어올리는 동안 물체가 올라가면서 도래가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얘가 어디를 축으로 돌아가냐? 어디가 축이에요? 얘는 이 선이 축이에요.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여기가 작용점이고 여기가 힘점이라서요. 얘는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왼쪽 실에 기대서 올라가요. 맞아. 여기가 받침점이 아니라 왼쪽 실이 거기를 기준으로 봐. 이래. 그러면 얘는 여기가 받침점이라고 했고 여기가 작용점이라고 했고 여기가 힘점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몇 대 몇일까? 1대 2. 맞아? 그러면 길이가 1대 2 구조란 말이야. 그럼 힘의 비는 2대 1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겨야 되는 힘이 얼마겠습니까? 5N의 힘만 줘도 얘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움직도래를 사용하면 힘의 크기가 2분의 1 줄어요. 물체의 무게보다. 그러니 10N의 힘을 줘서 10N짜리 물체를 1m 들어 올리는 10줄의 일을 하고 싶은데 움직도래를 사용하니까 힘의 크기는 10N이 아니고 5N의 힘만 주면 돼. 그래서 물체의 무게보다 절반 적은 힘이 든단 말이야. 이해되냐? 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걸 우리는 힘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을 받습니다. 움직도래는. 맞아요? 네. 근데 얘를 1m 올리려면 내가 이게 잡아당겨야 되는 실의 길이가 몇 미터일까? 네. 얘가 1m 올라가면 물체도 1m 올라가 여기겠지만 도르래도 1m 올라가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려면 이쪽 실도 1m 줄이고 이쪽 실도 1m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몇 미터 당겨야 됩니까? 2m 당겨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1m 겨우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2m라고 하는 실제로 물체가 올라가야 되는 높이에 비해서 몇 배 더 많은 길이를 당겨줘야 되니까 2배 더 많은 길이를 당겨준단 말이야. 그쵸? 그걸 과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리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득 보는 것과 손해 보는 게 관계가 있어요. 힘을 몇 분의 1을 줄였더니 2분의 1을 줄였더니 거리는 무조건 몇 배 늘어났어. 2배 늘어났어. 그럼 한 일 어떠실래요? 한 일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일에는 변화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그걸 일에는 이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건데 피규야 일어나. 피규야 일어나 준거. 정신 안 잡아. 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할 때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도래는 힘을 2분의 1로밖에 못 줄였지만 어떤 도구는 힘을 4분의 1로 줄였겠죠? 그럼 거리는 몇 배 늘어나야 되니? 4배요. 그래서 힘을 10분의 1로 줄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몇 배라는 얘기야? 10배야. 거꾸로 힘이 2배 커지면 거리가 2분의 1로 줄는 거야. 그게 낚싯대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봐서 한 일의 양의 변화가 없다. 너무 길죠? 이걸 줄여서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의 원리가 성립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어떤 도구를 여러분들이 만들더라도 그 도구 안에서는 반드시 일의 원리가 성립되게요. 그래서 도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돌림입을 이해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운집도래는 몇 종질에 이용한 거냐? 몰라요? 여기가 뭐예요? 야침점, 작용점, 힘점 몇 종질이에요? 2종질. 그래서 운집도래는 2종질을 이용했다. 그래서 같은 거 같아도 얘는 힘의 이득을 못 받는데 얘는 힘의 이득을 받잖아. 그래서 구조가 달라. 얘는 1종질을 사용한 거고 얘는 2종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못 받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지뢰입니다. 그 지뢰를 이용한 게 도르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뢰고요. 두 번째를 도르래라고 하는데 사실 도르래도 지뢰를 이용한 거고요. 그렇죠? 세 번째가 빗면이라는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빗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트럭이 있어서 트럭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지펠 올릴 거야. 근데 이 지펠 냉장고의 무게가 2000N이라면 2000N의 힘을 줘서 1m 높이에 올리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할 때 이렇게 긴 널판지를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그래서 4m나 되는 널판지를 늘어뜨려 놓고 냉장고를 위로 올린다고요. 그럼 힘이 적게 들어요. 되겠어? 네. 왜일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지펠 냉장고를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밀어 올리는 것 중 한 일의 양은 같아요. 같은 물체를 같은 위치에 이동시켰으니까. 그럼 직접 들어 올리려면 물체의 무게에다가 높이를 곱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물체의 무게에다가 높이를 곱한 만큼인데 밀어 올릴 때는요. 밀는 힘에다가 그래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된다고요. 이해? 그랬을 때 내가 밀 때 힘이 얼마 드냐라고 하면 무게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빗면의 길이분의 높이만큼의 힘 주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 얘 같은 경우에 이 높이가 1이고 얘는 4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힘 주면 되니? 4분의 1만큼만 힘 주면 돼. 근데 이게 뭘까? 빗면분의 높이? 사이즈. 사이즈까지. 맞아?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이렇게 빗면에 물체가 있으면
빗면에 물체가 있어요. 여기 이제 10킬짜리 물체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작용하는 게 뭐냐? 원래는 중력이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물체를 가만 놔두면 얘는 힘을 받는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경사면 방향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방향으로 실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인데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물체를 끌고 내려가는 이 힘이 바로 중력이라는 힘이 분해된 겁니다. 됐죠? 자, 중력이라는 힘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가 돼서 이 힘 두 개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중력이란 말이야. 이 분해된 거야. 그랬을 때 요 각도가 30도면 꼬매나 요 각도도 똑같이 30도다. 중력하고 바닥을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이 힘이 이루는 각도가 30도야. 됐어? 라고 하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란 말이야. 알겠어? 네. 근데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니까 사실은 이 자체가 직각삼각형. 보이냐? 오케이. 그랬을 때요. 실제로 여기에서 바닥을 콩 누르는 요 힘을 어떻게 구할까?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해봐. 뭡니까? 요 크기 mg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렇게 빗면에다가 물체를 놓을 때 바닥을 콩 누르는 힘이라 mg 콩 눌러 세타만큼의 힘이 바닥을 누르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물체를 빗면에서 끌고 내려가는 이 힘은 사실 무거거든요. 맞아? 이건 어떻게 구할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mg 싹 내려가 세타야 이런 얘기잖아. 맞아. 네, mg 싹 내려가 세타, mg 콩 눌러 세타. 맞습니까?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이 두 힘으로 나뉘어. 그 중에서요 바닥을 콩 누르는 만큼 바닥에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상승돼서 항력을 못 만들어요.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알자의 힘은요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이에요. 맞아? 그러니 내가 만약에 얘를 밀어 올리려면 얼마만큼 힘 좀 내리냐? 밑으로 내려가려면 mg 싹 내려가 세타, mg 사인 세타만큼 힘을 줘야 된다고. 이래? 그래서 지폐 냉장고를 밀어 올릴 때는요 안 올라가려고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 작용하니까 그 힘만큼 줘서 밀어 올리면 돼. 이 뜻이야. 됐어? 그게 빗변분의 높이가 다른 거야. 중학교 때는 사인 세타로 설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되겠냐? 너희들은 mg 사인 세타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빗면에다가 물체를 대고 밀어 올리면 높이에 비해서 빗면이 길어진 만큼 이동거리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가면 1m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몇 m 가야 돼요? 4m. 길이가 몇 배 길어졌어요? 4배. 그럼 힘이 몇 분의 1을 줄까요? 4분의 1. 그런 얘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다양한 형태의 빗면을 이용해서 밀고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여기다가 똑같은 물체를 놓고 똑같은 높이까지 밀어 올릴 겁니다. 힘의 크기 어디가 제일 적게 될까요? 4. 빗면이 길수록 많이 가야 되니까 힘의 크기는 줄어들어요. 그죠? 이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그죠? 하늘의 양은요? 다 같습니다. 같은 물체를 같은 높이까지 올리니까. 그죠? 그래서 한일의 양은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같은데 힘의 크기는요 1번이 제일 큰 힘이 들고요 빗면이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빗면을 이용한 도구가 뭐가 있냐면 빗면 두 개가 이렇게 마주 본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빗면을 이용한 거야. 얘가 뭘까요? 이게 빗면을 이용한 거죠. 네, 모시 끝을 뾰족하게 만든 게 빗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시라든가 주사기라든가 압정이라든가 이게 다 빗면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냥 뭉툭할 때보다 빗면을 이용해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적게 들어가. 되겠어? 네. 그리고요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들 산을 올라갈 때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게 병신이라고 불러요. 자, 산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뭡니까? 빗면의 원리야. 힘이 적게 들어가. 됐어? 자, 이 빗면을 뜯어서 간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단입니다. 사단. 됐어? 그래서 우리가 특목관에서 공부할 때요 3층에서 4층 올라오는 계단은 허리였어요. 됐어? 그래서 똑같은 계단
소모가 어떠냐에 따라 힘이 많이 드는 계단이고 힘이 적게 드는 계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등록가는 여기에 또 완만해서요. 힘이 적게 들었는데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은 급경사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요. 알겠어? 이런 거야. 사다리야 사다리.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가다 비를 걸릴 줄 알았어요. 이런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빗변을 이용한 건데 상상을 한 번만 해봐. 빗면의 경사가 다른 빗면 두 개를 하나는 완만, 하나는 경사가 급경사 이렇게 만들어. 그죠?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 이제 고정도로래가 있단 말이야. 자, 고정도로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요. 하나의 물체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B라는 물체가 마찰이 없는 곳에 많단 말이야. 요 길이가 4m고요. 요 길이가 3m면 그래서 이 A, B의 질량이 몇 대 몇이어야지 내가 손을 치워도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정지되어 있을까? 3대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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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비가 몇 대 몇이어야 정지될까요? 정지되어 있다는 거에 실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실이 한 가닥이잖아요. 정지되어 있습니다. 얘가 실을 잡아당기는 이 힘하고요. 얘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됩니까? 그래야 정지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얘가 실을 잡아당기는 이유는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얘가 실을 잡아당기는 것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부 때문입니다. 아니, 이 높이를 똑같이 이제 1이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아까 뭐랬어?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게 mg 쌍내려가 세타죠? 맞아요? 네. mg 사인 세타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거라. 맞아? 2인 거야. 예. mg 사인 세타니까 얘는 3분의 1이다. g는 똑같으니까 날리시면 되고요. 되겠어? 네. 여기가 몇 킬로? 3kg. 여기 몇 킬로? 3kg. 이면 같죠. 그래서 높이가 같을 때는 빗면의 길이 비율이 물체의 질량 비율이면 균형을 유지해요. 길이 비율이 4대 3이잖아요. 질량도 4대 3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떻게 됐어? 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도구를 사용할 때요.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본 만큼 반드시 거리에 뭐 봐야 된다? 손해 봐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힘의 손해를 보내는 거리에 이득을 보여줘. 되겠어? 힘의 손해도 안 보고 거리의 손해도 안 봤어. 그게 대표적인 고정도구랬죠. 걔는 힘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도구는 힘의 크기를 줄이려고 쓰는 도구도 있는데 모든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맞아 틀려? 그건 아니라고요. 힘의 이득을 보는 도구도 있고 힘의 손해를 보는 도구도 있고 힘의 방향만 전환되는 도구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도구들을 사용한다. 그게 바로 지뢰, 돌의 빗면이라는 아이다. 알겠니? 이제 미친 듯이 풀어보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때 못 배운 사람들도 있고 1학기 때 안 배웠던 사람들도 있어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정리, 중3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123페이지부터 쭉 정리해서요. 도구를 사용한 일이라고 하는 중요 심화 내용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럼 133페이지부터. 그래서 133페이지부터요. 숙제는 이번 주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풀 수 있는 최대한을 풀 건데 자, 지금부터 몇 분 남았냐면 50분 남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20장은 풀지 않을까? 자, 풀면서